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 IB, AP, A-레벨이 더욱더 쉬워질 MIP IGCSE 물리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강의에 대한 간단한 특징, 그리고 핵심 특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직 의사로 현재 IB 물리랑 IGCSE 물리 등 국제학교 물리를 현재 좀 가르친 지 영상이 찍어질 시점으로는 대략적으로 9년차 7,300시간이 넘게 강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MIP, IGCSE, AP, IB 전부 다 이제 제가 겪고 이수를 했었기 때문에 오랜 경력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시점뿐만 아니고 그 과정을 겪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어떤 것들이 어렵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시해야 되는지 가장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인 이 Animate, Conquer 그리고 Bridge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Bridge인데요.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IB, AP, A-레벨이 더욱더 쉽게 만들어줄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같은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IB, AP,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나오고 적응을 되게 잘했던 학생들의 공통점들을 많이 보게 되면 보통 이 MIP, IGCSE 과정을 단단하게 훑고 그리고 핵심 공부를 하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준비 과정이 없이 바로 IB, AP, A-레벨로 넘어가게 될 경우, 즉 더 높은 단계의 물리죠. 이쪽으로 진행할 경우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과정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제 IB나 콜리지 보드나 이런 기관들에서 캠브리지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IB, AP, A-레벨들을 이런 물리 교육 과정을 기획을 할 때 아예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기획을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MIP IGC에서는 주로 이제 개념 원리에 집중적으로 사실 입각을 해서 설명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한 실험적인 부분들, 실험에 대한 논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IB, AP, A-레벨도 당연히 개념 원리나 실험에 입각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현상이랑 개념 원리, 실험 과정을 바탕으로, 그런 기본기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계산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이제 공식 대입으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응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MIP IGCS에서 배우는 그런 기본기가 없이는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과정, IB를 하든 AP를 하든 A-레벨을 하든 정석적인 사실 고득점 트랙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 사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MIP IGCSE가 무조건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것을 8학년 때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고 늦으면 9학년. 그 다음에 그 MIP IGCSE 과정을 다 이수한 다음에 IB, AP, A-레벨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MIP IGCSE 같은 경우에는 IB, AP, A-레벨에 대한 폭 넓은 그런 기본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고요. 생각보다 IB에서 배우는 영역보다 오히려 더 넓게, AP에서 배우는 범위보다 더 넓게, A-레벨에서 배우는 범위보다 더 넓게 교육과정 자체가 짜여 있어요. 제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IB 수학이나 AP 수학이나 A-레벨 수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 자체를 한국 수학을 할 경우에 한국 수학이 워낙 범위가 좁고 비록 좁고 그렇긴 하지만 훨씬 더 깊게 나가기 때문에 사고력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한국 수학으로 나가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국 수학을 해놓으면 나중에 뭐 IB나 AP나 A-레벨 할 때 새로운 한국 수학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사고력이 이미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득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과학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학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과적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한국 수학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과학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비해서 어떤 용어 설명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국 수학은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IB, AP, A-레벨 같은 경우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선택이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 쪽이랑 다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위 자체도 IB, AP, A-레벨이랑 한국 수학이랑 그 차이보다 IB, AP, A-레벨의 물리랑 한국 물리의 그 범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상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논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대비는 MIP IGCSE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서 MIP IGCSE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IB 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뭐 Motion Forces Energy, Thermal 물리도 있고 Wave도 있고
뭐 전기 파트도 있고 핵 물리도 있고 우주 물리도 있는데 이 과정들을 모두 내포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IB에서 사실 배운 것 중에서 MIP IGCS에서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포함이 안 돼 있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전기 파트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개념 원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면 MIP, IB 물리에서는 그 전기가 어느 정도 뭘 했을 때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정확한 그 계산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AP를 넘어가서도 똑같고요. 그리고 A레벨을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A레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훨씬 더 깊게 배우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MIP IGCS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져 놓을 경우에 나중에 11학년, 12학년 넘어가서 IB나 AP나 A레벨을 할 때 훨씬 더 이미 더 출발선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계산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자, 두 번째는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인 또 애니메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애니메이트는 어떻게 보면 딱 특징,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나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유튜브나 여러 영상 강의들을 보면, 모든 강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PPT랑 같이, 단순히 그냥 교과서 설명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강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서에서 텍스트를 긁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텍스트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구글을 해다가 검색을 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 교과서에서 가져왔구나. 근데 이런 강의를 사실 볼 거면, 당연히 그 강의 교과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 강의의 목적은 책에 있는 것들을 더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지. 애초에 이북 리더처럼 그냥 이렇게 이걸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물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잘 몰라도 물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이 물체의 중심, 무게 중심으로부터 내린 선이 이 물체가 맞닿아 있는 이 면을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이 물체가 넘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나 그림으로만 단순히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글자가 많죠. 그래서 글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물리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글로 명시를 해도 좋지만 따로 다른 부분들은 특히 이제 물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좀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강의 슬라이드인데 최대한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외워야 될 문장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키워드도 이렇게 있고 딱 아까처럼 이렇게 글자가 많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 정보들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텍스트로 해둘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럼 텍스트가 길면 오히려 어떤 거를 외워야 되는지 어떤 거를 외우고 어떤 건 이해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자,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무게중심으로부터 내린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 빨간색 이 선 보이시죠? 이걸 벗어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체가 기울어져 있지 않는데 물체를 좀 더 기울이게 되면 이 선이 이 빨간색 선을 벗어나게 되면서 맞닿아 있는 선을 벗어나게 되면서 넘어지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딱 기울였을 때 언제 이 버스가 넘어지는지 그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층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2층 버스에 탄 사람들이 만약에 다 전부 다 2층으로 옮겨 나가게 되면 이 버스가 더 안정적일지 아니면 더 불안정해질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 물리학적으로 무게중심이 맞닿아 있는 면을 더 이탈하기 더 쉽기 때문에 더 2층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2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렇게 텍스트로 설명하는 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여러 긴 노력을 끝에 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에 만약 골고루 앉아 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이 버스를 한번 기울여 볼게요. 기울여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탈하는 딱 각도 그게 한 23도쯤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2층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무게 중심이 더 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옮겨가게 됐을 때 그때 한번 기울여 볼게요.
조금만 기울여도 이렇게 바로 버스가 넘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버스가 13도 때 버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3도랑 13도 보이죠? 조금만 기울였을 때 버스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더 위에 많이 탔을 때. 그래서 무게중심이 위로 옮겨가면 더 stability, 즉 더 안정성이 더 낮아진다. 이걸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봤듯이 그냥 그림이나 글자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거랑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직관적이고 설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영상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해야 되니까 conquer, 즉 정복입니다.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제가 다 짰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IB도 겪어보고 AP도 겪어보고 A레벨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MIP, IGCSE도 제가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과정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닌 핵심 개념 중심으로만 설명을 집어넣었고요. MIP, IGCSE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 소홀히 하는 게 특히 실험이에요. 이 필수적인 실험 과정을 많이 소홀히 하게 하는데 물리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물리는 특히 좀 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그냥 저도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넣은 이유가 그거죠. 그냥 단순히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실험들에 대해서 직접 하고 이제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직접 제가 그 실험에 대한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를 들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MIP IGCSE 최신 문제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만든 문제들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두 집어넣기 때문에 개념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단계적으로 문제 난이도도 조절을 해서 분류하고 자세히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들이 있잖아요. 근데 컨셉들도 있고 너무 그림이나 도식들 같은 경우도 너무 교과서들이 복잡하게 이 도식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다이어그램, 이 도식들을 하나하나 직접 정성스레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그램들은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 준비하기까지 대략적으로 2.5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렸고요.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핵심적인 이 특징, Animate, Bridge, Conquer, 즉 애니메이션, 징검다리, 그리고 정목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IB, AP, A레벨들이 적응은 물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